베릴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은 희귀하고 값비싸며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 우주나 원자력 기술을 위한 금속, 그런 느낌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 이미지는 절반만 맞습니다. 물론 베릴륨은 현대에서도 최첨단 산업 분야에 쓰이고 가격도 비교적 고가의 물질로 분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쓰이는 곳이 정말 그렇게 드물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 속에 포함된 베릴륨의 양은 확실히 극히 미미하지만 이 원소는 우주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훨씬 더 다양한 것들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품과 구조물에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량의 베릴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원소는 건강에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함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발견의 역사. 베릴륨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서 네 번째에 자리한 화학 원소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수소, 헬륨, 리튬 단 세 가지뿐이죠. 베릴륨은 기호 B2로 표기되며 원자 번호는 4입니다. 주기율표에서는 2주기 2족에 속하며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금속과 같은 그룹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릴륨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분류되지만 그 성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속의 이미지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가볍고 밀도는 알루미늄에 가까우면서도 훨씬 더 단단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기계적 성질에 있으며 많은 금속과 달리 베릴륨은 전성도, 연성도 거의 없습니다. 베릴륨판을 구부리려 해도 소용없고 그대로 맥없이 쪼개져 버립니다. 이런 독특한 성질은 그 원자 구조의 원인이 있습니다. 베릴륨의 원자는 반지름이 작고 원자가 전자가 거의 차폐되지 않아 원자 핵 가까이에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구조 때문에 결정 격자 안에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매우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이는 전형적인 금속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매우 단단하면서도 잘 부서지는 세라믹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베릴륨은 금속이면서도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금속과는 크게 다르죠. 그 차이는 기계적 성질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화합물의 맛에까지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베릴륨은 바로 이 점에서도 초기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소는 1798년 천연석인 녹주석, 베릴에서 그 존재를 발견한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니콜라 보클랭에 의해 글루시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 화합물의 수용액이 포도당처럼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었던 데서 유래하죠. 그렇다면 화학자들은 어떻게 베릴륨의 맛을 알게 된 걸까요? 설마 직접 맛을 본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화학자들은 얻어낸 물질을 실제로 혀로 맛보았던 것이죠. 만약 당시 연구자들이 그것이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초기 연구 단계에서 심각한 중독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며 이후의 경험을 통해 베릴륨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베릴륨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의 일입니다. 저 먼 1828년 프리드리히 벨러와 앙투안 뷔시가 각각 독립적으로 매우 불순한 베릴륨 분말을 얻어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달리 해낸 원소의 모든 성질을 이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아있었습니다. 베릴륨의 특이한 성질. 베릴륨의 여러 특이한 성질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실제로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와 X선에 대한 투과성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베릴륨 속을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초당 12,000에서 12,800m라는 놀라운 수치임이 밝혀졌습니다. 금속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속도죠. 예를 들어 알루미늄은 초당 6,400m, 철은 초당 5,900m, 구리는 초당 4,700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고 기록을 가진 물질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물질 속에서는 음파의 진동이 베릴륨보다도 훨씬 빠른
초당 12,000에서 18,000m로 전달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죠. 물론 음향 시스템에서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틈새 제품이지만 베릴륨은 오디오 분야에서 훨씬 더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재 내에서의 음속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동판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베릴륨을 사용함으로써 고음역대에서도 맑고 선명한 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은 고급 스피커나 스튜디오용 음향기기에 폭넓게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렴한 음향기기에 베릴륨 적용이라는 광고 문구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베릴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우 고가의 제품에서나 수지가 맞기 때문입니다. 베릴륨의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X선과의 관계죠. 베릴륨은 다른 많은 금속들과 달리 X선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투과시켜버립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를 빛이 통과하듯 X선은 거의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죠. 이 성질은 베릴륨이 지닌 특성 중에서도 특히 유용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특성이 X선관과 방사선 검출기, 나아가 우주망원경 등에 대한 응용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금속. 베릴륨은 여러 중요한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란 낮은 밀도, 높은 강성, 내열성,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치수 안정성입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베릴륨은 우주선 부품, 특히 망원경 거울과 위성의 구조 부재, 로켓 시스템의 각종 부품 제조에 적합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에는 주경을 이루는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는 물론 부경과 일부 지지 구조에도 베릴륨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철의 4분의 1, 유리의 3분의 2에 불과한 무게를 지닌 베릴륨의 탁월한 가벼움이 크게 빛을 발했죠. 우주선에 있어 가벼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분의 1kg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마다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거울은 저밀도의 얇은 두께의 경량 구조로 되어 있어 같은 면적 대비 허블 우주망원경의 유리거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 결과 지름 6.5m라는 거대한 주경의 실현이 가능해졌죠. 나아가 베릴륨의 강성과 중량 사이의 균형도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높은 강성 덕분에 망원경 거울은 휘어지지 않고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학계의 이상적인 형상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고품질 이미지 확보로 이어지죠. 또한 극저온에서의 안정성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많은 소재와 달리 베릴륨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우주 공간의 극저온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저온 영역에서 베릴륨의 열 팽창 계수는 극히 미미하죠. 예를 들어 30에서 40켈빈, 즉 약 영하 243도에서 영하 233도에 이르는 환경에서도 베릴륨 구조물은 형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수축하거나 뒤틀리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제조한 거울의 형상이 우주 공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극저온 변형의 예측 가능성이라 불리는 베릴륨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성을 살펴볼게요. 지상에서 베릴륨 거울을 제조할 때 우주 환경에서 형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주에서는 거울이 이상적인 형상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베릴륨의 반자성인데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고감도 관측기기나 검출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베릴륨의 탁월한 특성들이 모두 맞물림으로써 우주망원경을 수년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동안 거울은 매우 높은 정밀도로 형상을 유지하며 아득히 먼 천체의 세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릴륨 자체와 거울에 입혀진 금 코팅의 높은 비용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울의 넓은 표면은 얇은 금층으로 덮여 있죠. 그 두께는 불과 약 100나노미터로 전체를 덮는 데 필요한 금은 약 48g 정도입니다. 사실 베릴륨 자체는 적외선을 그다지 잘 반사하지 못합니다. 반면 금은 적외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을 수행하며 이른바 차가운 우주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베릴륨은 일반 가정용 거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치 금으로 거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베릴륨은 채굴과 정제가 까다롭고 가공과 연마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널리 보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높은 독성일 거예요. 위험한 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릴륨에는 매우 곤란한 성질, 말하자면 그 어두운 이면이 있는데 바로 독성이죠. 베릴륨은 건강에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분진이나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되면 베릴륨을 포함한 매우 미세한 입자가 폐의 폐포 깊숙이 파고들어 그곳에 축적됩니다. 폐 속에서 베릴륨 입자는 면역 시스템의 세포에 흡수되어 서서히 세포 안에 쌓여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이 미량의 베릴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유가종이라 불리는 세포 덩어리가 형성되어 정상적인 폐 조직을 대체해 나가죠. 이윽고 반흔화, 이른바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조직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폐의 환기 기능이 저하되고 숨이 차오르며 혈중 산소량도 감소하죠. 더욱이 이 반응이 나타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베릴륨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 아주 미량으로도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에 걸쳐 체내에 축적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몇 년 뒤, 길게는 5년에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이란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것은 취급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베릴륨도 예외는 아니어서 엄격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취급 시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